자, 한동안 국회 내에서 여러 공방과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자, 지금 이 시간에요. 양당 지도부 모두 서울을 비웠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국민의힘이요. 지도부 대전에 가 있죠? 맞습니다. 조금 전 대전 현충원 일정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 일정에 이어서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었죠. 이 대전의 호국 보훈파크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현장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7개 지역구 모두가 민주당 의원이 차지한 대전, 이 호남 지역만큼이나 험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민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도부 오후에는 이른바 MZ노조와 함께 이 치맥 회동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대전 지역이 호남 지역만큼이나 험지라고 했잖아요. 그 험지 어제도 찾았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는 전주에서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심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불참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아하. 김기현 대표 취재진이 김 최고위원의 불참 이유를 묻자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의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여당 지도부의 호남행, 방금 설명했듯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여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참여하고 또 진정성을 보여야 할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 아닙니까? 또 최고위원도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릎 꿇고 가서 그렇죠. 정말로 사죄하고 진정성 알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헌법 전문에 그렇게 할 게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공을 들여왔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에 그 공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본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지지도도 낮아지고 또 호남이 과연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가서 거기 가서 사죄해야죠. 무릎 꿇고 빌어야죠. 네. 근데 본인은 듣기로는 언론에 의하면은 본인의 건강 진단 그런 게 잡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예. 그런데 그다지 정말로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가서 사죄를 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김재원 최고위원의 참석 없이 호남에 가서 이러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호남 측에서 보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여당 지도부 호남 공약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죠.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인 씨, 당신이 사람입니까? 5.18 영령님께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옵니까? 거의 내 임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가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의 결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신경민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래서 근 보면 한 3년간 계속 호남 지역에 공을 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실을 맺기가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도 매년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갔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진 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갔었습니다마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큐에 말아먹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했던 표현대로 뭐 이게 한 번에 무너진다 뭐 예, 이런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지금 공을 들였던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표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참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가 사실은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좀 잘못 판단 아닌가 싶어요. 특히 지금 갤럽 등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파나 중도파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아하. 국힘당 지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정말로 진정으로 서진 전략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임시 방편식의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더 진정성을 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뭐라고 제가 지금 그 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체질 변경을 하지 않는 한 호남 사람들이 여기에 감흥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호남 분들은요 정말 정치에 있어서는 고단수입니다. 사람을 읽고 판세를 읽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단수가 높거든요. 자, 두 패널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진정성. 자, 이 말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지수 기자, 우리 국민의힘 얘기한 김에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지난 3.1절에 집 앞에 태극기 아니고 일장기 내걸었다가 논란된 목사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명 이 일장기남, 이 남성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 국민의힘도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후속 조치를 이어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사죄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걸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대항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따로 어떤 것을 꿈에 추쇼와 나댔을까? 네, 당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우리 당에 일반적인 당에 우리 구성원들 상식과는 전혀 배치되는 얼추 행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를 하고 이제 출당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탈당을 했고요. 결국에는 출당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민 기자. 민주당도 좀 알아보죠. 민주당 지도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대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험지를 찾겠다라는 여야 사령탑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안 하고 울산 갔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오후에는 이 현대차 공장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당원과 지지자를 만나는 국민 보고회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겨냥한 뼈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당대표께서 뭘 했다는 그 땅은 남구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군수하실 때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죠. 울산이 땅이 유명하군요. 네. 울산 그러면 김대리 당대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머릿속에는 당대표, 김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국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울산을 찾은 이유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최고위원들 발언 속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승희 의원, 저기 민주당 내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인적 쇄신 시작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최고위원 중에 임선숙 최고위원이 이제 백불이라 그러죠. 뒤에 나오면서 네. 최고위원을 아마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중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가 됐고 기소가 되면 굉장히 많이 이제 법원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제가 대표라면 그 비명계를 달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싸려면 현재에 있는 인적 구성원으로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이 중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할 것 같은데 대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는 그 당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팩트 중심으로 보면 여러 가지 김의겸 의원이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진술을 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실수 다음에 그 실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모습도 중요한데 단 한 번도 그 실수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의 표정,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그 당무위에서 과연 당권을 정치할 거냐 말 거냐 논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만장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권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장일치겠지만 기권표가 있었다면 그 전해철 의원의 표의 의중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의원의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쇄신에 관련된 논의가 민주당 안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미 의원님, 지금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 얘기 나오고요. 대변인단 교체 얘기 나오고요. 아, 인적 쇄신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지금 내밀하게는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지금 통보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3가지 안을 대표 본인이나 대표의 측근들이 흘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소통하면서 소통 행보는 직접 대표가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 인적 쇄신 문제는 통보 단계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가 대표의 측근들을 통해서 연말 대표 퇴진을 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2가지 반응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 대표 본인의 문제인데 인적 쇄신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아주 시큰둥한 반응이 있고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표가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친명계 쪽의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인적 쇄신이 한계가 이제 분명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무래도 2월 27일 1차로 있었던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보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초에 있었던 전 비서실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적 쇄신 지금 단행되고 있는 인적 쇄신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